안녕하세요. 구해줘 스타 김일아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행복한 금요일입니다. 오늘 지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깔끔하게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지수 먼저 살펴볼까요? 코스피는 0.48% 상승하면서 2243선에서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0.19% 상승하며 688선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5,000명이 넘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일종의 랠리에 좀 제동을 걸었는데 통계 방식이 변경된 것이라 시장에는 큰 우려로 작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변동성이 많은 시장입니다. 이럴 때 종목에 좀 더 집중하면서 또 이슈도 함께 살펴보셔야겠죠? 오늘도 1시간 동안 저희 방송 챙겨보시면서 어떤 종목과 이슈에 집중하면 좋을지 챙겨보시죠. 오늘은 또 어떤 전문가들이 우리를 구해줄까요? 우리를 구해줄 두 전문가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네, 이제 한 주의 마무리는 이 두 분과 함께하죠.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하실 두 분인데요. 김길성, 이대용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다 굉장히 오래 기다렸어요. 오랜만에 뵀는데 두 분 오늘 또 어떤 각오로 임하실지 좀 짧은 인사 한마디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길성 전문가님. 네, 우선 일주일 동안 주식시장이 다행히 지난주 이제 주 초에 대비해서 상당히 좀 잘 올라와 주면서 마무리되면서 한 주 마감을 잘 할 수 있었던 하루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입니다. 항상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요. 어떻게 보면 이제 덜덜한 종목들보다는 이제 앞으로 저희 구해줘 스탁과 함께 이 달달한 저희 좋은 이런 상담 그리고 정보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렌타인데이인 만큼 중에 굉장히 달달하게 멘트 남겨주셨는데요. 이어서 이대용 전문가 인사도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지난번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고 오늘 두 번째로 인사를 드리는 시간인데요. 긴장을 해서 그런지 좋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더 좋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자신 있게 드렸죠. 2020년 1월 코로나19로 인해 사실상 국내 증시 1월 효과는 없었다. 하지만 2월 우리 구해줘 스탁과 함께 하신다면 없었던 1월 효과 2월에 보여드리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상당히 좋은 종목들 많이 소개를 해드렸다고 합니다. 혹시 그런가요? 네, 굉장히 많은 종목들 소개해 주셨죠. 네, 저 또한 오늘 좋은 종목으로 가져왔으니까 끝까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주 아쉬웠던 만큼 오늘은 더 큰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해줘 스탁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또 같이 호흡하며 성공 전략 세워가고 있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가 여러분들 구해드리려면 여러분께서 저희에게 구해줘 하고 외쳐주셔야겠죠? 저희에게 직접 SOS 외치는 방법 두 가지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문자 참여 방법입니다. 문자 번호 샵 9100, 샵 910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어떤 업종 좋아하시는지 또 어떤 종목 매수하고 싶으신지 또 어떤 투자 성향 가지고 있으신지 꼼꼼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꼼꼼하게 대응 전략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터넷이 편하신 분들은 게시판 이용하는 방법도 있죠. 알기 쉽게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여기서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머니투데이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시청자 사연 신청 게시판 클릭하시면 언제 어디서든 편안하게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방송 시간 외에도 글 남기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당장 핸드폰 들고 바로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대응 전략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내일장 전략, 다음 주장 전략 잘 짜기 위해서는 오늘장 마무리 잘 해봐야겠죠? 오늘장 마감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길성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우선 오늘 코스피 이제 시장은 나를 따르라입니다. 자, 우선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이 코스피 시장이 0.4%대 상승을 마감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느끼기에는 이런 지수의 상승 부분보다는 약간은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다라고 느끼셨을 하루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이유는요, 사실 이 코스피 지수 자체가 이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택하고 있다라는 점, 즉, 이 삼성전자와 이 SK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에 따라서 이 지수 자체가 왜곡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이 코스피 시장 내에서 대부분의 업종이 보합 또는 이런 약세 흐름을 보여주는 반면에 이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유독 전기전자 업종 또는 이런 이 NC소프트나 아니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이 서비스 업종 위주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종목들을 갖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소외되었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하루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은요, 이번 주 초에는 잠시 쉬어갔다가 주 말로 가면 갈수록 점차적으로 강세 흐름이 나와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그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번 주에 단기적인 노이즈 발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중국 정부 그리고 이 미국에서도 여전히 통화 완화적인 정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유동성 장세 앞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가격 전략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보시면은요, 이전에 이제 지지난주였죠.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이 체계적 리스크 부각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락을 많이 했었지만 지난주 대부분의 이 하락폭 만회를 했고 실제로 이번 주에도 이 단기 지지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기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코스피 시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봤었을 때는 여전히 이 과거 대비 부담스러운 수준이기는 하지만 우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항상 이 반도체 업종, 이 업황 흐름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우선 이 지수 자체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D램 가격의 반등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 등 이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지수 자체는 상방으로 열어두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신에 우선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유난히 많이 오른다라고 봤었을 때는 이 패시브 펀드 자금들이죠. 이 지수를 추정하고 있는 이 자금들 자체가 결국엔 어쩔 수 없이 이 수급이 한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 또한 조금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IT 관련주들,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에 따른 낙수 효과를 기대를 할 수 있는 기업들. 자, 그리고 최근에 2차 전지가 상당히 핫하고 실제로 이 유럽발 이슈가 상당히 좋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차 전지든 아니면 자율주행이든 이런 섹터별로 순환매 흐름을 잘 노리시는 전략만 가져가신다면 충분히 안정적인 매매 가능하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김길성 전문가는 오늘장을 나를 따르라라고 정리를 해주시면서 섹터별 순환매 좀 노려보면 좋을 것 같다고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대용 전문가와 함께 코스닥 분석도 해볼게요. 전문가님, 오늘 코스닥 시장은 좀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네, 형님이었다. 코스피 시장이 나를 따르라고 말을 했다면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IT 업종이 먼저 달려서 나를 따르라 말을 했는데 코스닥도 따라가야겠죠. 네, 형님 하면서 사실상 금요일 장세는 단기적으로 유입된 수급들의 차익 실현 물량과 그다음에 주말간을 앞두고 있어 리스크 관리 물량이 나타나면서 보통은 정강 후약 장세를 통상적으로 보이기 마련인데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장 막판까지 거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에 다시금 외인 매수세 추가적으로 유입되면서 어느 정도 다시 회복세 이후로 마무리한 날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한번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이제 분봉 흐름 먼저 보실게요. 분봉 흐름을 보셨을 때는 정강 후약 장세가 나타났죠. 어느 정도 장 초반 외인 매수세를 기반으로 해서 상승폭을 잡아 나가다가 대부분 5장 넘어가면서 상승폭을 반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또 나를 따르라 했기 때문에 네, 형님하고 다시금 일부 회복세를 보이면서 달려 나가는 모습으로 마무리했던 하루였습니다. 네, 두 분 쿵짝이 아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네, 형님이라고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다음 주 지수도 이렇게 쿵짝이 좀 잘 맞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마감된 오늘장 정리해봤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장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바쁘게 돌아갔던 오늘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쁘게 혹은 슬프게 했던 종목들이 있었겠죠? 급등했던 종목, 또 급락했던 종목 상관없이 두 전문가 눈에 띄었던 종목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길성 전문가에게 좀 물어볼까요? 전문가님 오늘 장 주인공 어떤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우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자, 우선 이 갤럭시 Z 플립 같은 경우에 이제 우선 완판이 30분 만에 이 완판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전에 스마트폰 관련된 부품주들이 다시 한번 오늘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 양호한 수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제가 MC넥스라는 기업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오늘 장의 주인공은 저는 MC넥스입니다. 이 MC넥스는 카메라 모듈 관련주로 그러니까 부각이 되기도 했었고요. 자, 실제로 이 자율주행 차에서 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도 부각이 되면서 이전의 수준 대비해서 최근에 주가 수준이 상당히 빠르게 그리고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 4분기 호실적 발표가 나와 주었는데요. 우선 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었을 때 전년 동기 대비 64%의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 이 카메라 모듈 산업에 대한 이 성장성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이 베트남 공장의 수율 개선에 따른 원가비 절감 같은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이 4분기 실적을 좋게 나오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이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성이 이제 기존의 역성장에서 이제는 성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주고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이 스마트폰 부품주 특히나 이 카메라에 대한 스펙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고사양화가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우선 이런 부분들이 동사의 투자 포인트로 앞으로 잘 봐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액추에이터 사업 부분이나 이 센서 사업 부분입니다. 이 부분 또한 여전히 긍정적으로 앞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특히나 이 센서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자, 앞으로 이 고객사들의 이제 중저가형 브랜드에도 전체적으로 이 광학식 모듈, 지문인식 모듈을 계속해서 채택을 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결국에는 이 동사의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카메라의 기술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기업인데요. 자, 이 갤럭시 S20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1억 800만 화소의 카메라가 고스펙적인 카메라가 채택이 되어서 실제로 관심을 받고 있고요. 실제로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갤럭시 S20 울트라뿐만 아니라 이제는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이 고스펙화된 이 카메라 모듈적인 부분들을 계속 도입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자, 이런 포인트 잡아 보시면서 중장기 관점으로 저는 잡아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이 투자 전략을 봤었을 때는요. 자, 우선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중요 지지선입니다. 21선 이탈하지 않으면서 최근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병하면서 시장 리스크가 부각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가 수준은 이렇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유지를 했다라는 거는요. 전체적인 이 수급적으로도 봤었을 때도 전체적인 이 매수 주체들은 이 기업의 성장성 또는 확인된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52주 신고가 달성을 하는 등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다라는 점. 자, 이 부분은 분명히 저희가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시장은 앞으로 이제 이 유동성 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라는 거는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이 가치주 투자보다는요. 전체적으로 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이 섹터 내에서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로 선별해서 매매를 하신다면 추가적인 이 수익 가능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선 목표가로는 저는 이제 가보지 못한 부분이긴 하지만 한 44,000원 정도 가격대까지 목표가로 한번 잡아보시는 전략. 자, 그리고 손절가는 우선은 이 61선이 상당히 중요한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시장 리스크 부각에도 불구하고 지켜줬던 자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61선 이탈 시에는 이런 기술적 투자자들이죠. 이 차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매도 물량들이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점 염두를 해 주시면서 매매하시면 조금은 더 이 기업의 성장성과 앞으로 유동성 장세에 대비를 하시기에 적합한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김길성 전문가 눈에 띄었던 주인공은 MC넥스였는데요. 카메라 모듈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어제 그제 구해조스탁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짚어줬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렇게 또 MC넥스 짚어주셨습니다. 목표가 44,000원의 가격 전략까지 챙겨주셨으니까요. 꼼꼼하게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대용 전문가가 분석해주실 오늘장 주인공도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 좀 눈에 띄셨을까요? 제가 오늘 특징주로 뽑아온 종목은 세원이란 종목입니다. 뽑은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첫 번째는 당연히 급등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뽑아왔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구해주스타 게시판에 한 시청자님께서 세원은 어떡하죠? 라고 남겨주신 게 생각났는데 마침 또 오늘 급등 흐름을 보이게 돼서 기쁜 마음으로 또 가져왔습니다. 세원이 급등이 나온 이유는 뭐 포드 자동차, 전기차 6개 차종에 배터리 칠러 공급을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급등 흐름을 잡아갔는데요. 배터리 칠러는 배터리 이제 열 관리 시스템의 일종으로서 냉각 부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에서 배터리 핵심 부품으로 선정되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또 부각을 받아서 강세음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최대 주행거리와 주행 효율성에 즉각 좋은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래가 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세원이라는 종목은 주력 제품으로 이제 헤더 콘센터를 이제 주력으로 제품으로 하고 있는데 연간 매출액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연간 40억 규모의 현대 기아차에 공급을 한다고 이슈가 함께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 더 기대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술적으로도 한번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따금씩 변동성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 변동성 속에서 최근 기술적 흐름을 만들고 세경 패턴을 만들고 변곡성 구간에서 이슈와 함께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결과론적으로 오늘 마이너스 3% 시가 갭 출발해서 마이너스 3% 구간에서 마감되긴 했으나 이러한 호재성 이슈를 내포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상승 그리고 미래가 기대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약 3,100원 정도를 손절가 기준으로 잡고 대응하신다면 추가적인 수익이나 수익 기대치가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종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대용 전문가 눈에 띄었던 주인공은 세원이었는데요. 앞으로 더 기대되는 종목이며 또 앞으로 혹시 추가적으로 가격 전략 세워보실 분들은 손절가 3,100원 잡아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은 물론 두 전문가 눈에 띄었던 주인공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젠 본격적으로 구해주스탁의 하이라이트로 들어가 봐야겠죠? 진짜 솔루션이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오늘자 사연 만나보기 전에 AS 먼저 도와드리고 갈까 하는데요. 구해조스탁이 응급처치로 도와드린 그 이후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민으로 저희에게 사연 보내주셨었는지 사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양일수님이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오랜 기간 투자라고는 적금만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수익률이 녹록지 않아 최근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혼자 하려니 영 힘들더군요. 그래서 도움을 받으려고 문의드립니다. 이왕이면 2차 전지 관련주가 좋을 것 같은데 살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라고 사연 남겨주셨었죠? 네, 그래서 이분께는 김길성 전문가가 2월 10일자로 캠트로스 잡아주셨었는데요. 매수가 3,135원에 목표가 3,800원 잡아주셨고요. 최고가가 3,530원 찍으면서 12.6% 최고가 수익률 달성했네요. 축하드립니다. 또 이대용 전문가의 종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대용 전문가 역시 2월 10일자로 코인테크 매수가 27,300원, 목표가 3만 원 잡아주셨는데요. 목표가를 넘어서 최고가 31,250원 찍었고요. 최고가 수익률 14.47% 달성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바로 AS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바로 AS 도와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 전문가가 제시해주신 종목 모두 다 지금 수익권에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대응 전략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성 전문가님. 네. 우선 이 2차 전지 관련주를 그 당시에 이제 워낙 핫한 이슈가 있던 이 섹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에 많이 좀 집중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고 있는데요. 자, 차트 공부를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초보 투자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많은 이런 기술적 분석에 대한 책을 보시면 뭐 쌍바닥이다, 삼중바닥이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확인을 하셨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요. 2차 전지 관련주이면서 실제로 이 에코프로비엠이나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 같은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시세 폭발이 나오지 않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초보 투자자 분들께 적합한 2차 전지 관련주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트 한번 바로 보시면서 제가 앞으로 이 대응 전략 그리고 어떻게 손절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잡아 드릴 테니까 자, 우선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주가 이렇게 흘러 내려갔던 부분들은요. 어느 정도 이 세 번의 이 삼중 바닥을 형성을 해왔다가 자, 이평선 자체가 수렴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야 다시 한번 정배열 흐름을
종목을 타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전고점 같은 부분들 계속해서 돌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자, 우선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이전에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던 이 3,850원까지 목표가 전략은 가져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조금 더 차트를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서도 한번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조금 더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전에는 저희가 매수 진입했던 부분들이 이 3중 바닥으로 인한 계속해서 이 턴어라운드에 대한 부분들을 공략을 했다라고 봤었을 때는 이제는 보는 눈을 조금 더 좁혀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양음양 패턴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장대양봉 거래량이 수반된 상황에서 그 다음날 거래량이 급감 그리고 음봉 또는 이 단봉 형식의 캔들이 나와주고요. 그 다음날 다시 한번 장대양봉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오늘과 같은 상황은 사실 뭐 5%대의 좋은 흐름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요. 아직은 더 한 발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전에 가격을 제시를 해드렸던 3,850원까지는 충분히 슈팅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손절가로는요. 제가 이제 이전에 저점이었던 2,700원보다 조금의 하단 구간을 잡아드렸었는데 자, 그 이유는 2차전지 업황이 단기적인 모멘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손절가는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려서 손절가는 이전에 제시를 해드렸던 2,650원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이렇게 차트 공부 아니면 기술적 분석 같은 거 많이 해보시면 충분히 고수 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김길성 전문가님이 구해준 종목 캔트로스였는데요. 다시 한번 AS 도와드리자면 목표가 3,850원, 손절가는 2,650원 계속해서 봐도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대로 정말 종목 매수하셨다면 수익권이실 것 같은데요. 한바구음 활짝 피고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대용 전문가 종목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전문가님 코인테크 AS 좀 도와주시죠. 네, 제가 전기차 섹터 중에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으로 코인테크를 설명드렸습니다. 코인테크의 경우 2차전지 전공정의 풀 자동화 시스템을 납품한 이력이 있는 기업으로서 2차전지 매출 비중이 89%에 차지하게 됩니다. 나머지 11%는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석유, 화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사실상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 단순합니다. 주 고객사인 삼성 SDI와 LG 화학이 설비 투자를 진행하게 된다면 코인테크의 매출과 실적으로 이루어진다 때문에 앞으로 2차전지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동사의 실적 수혜가 기대가 된다 하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기술적으로 보면서 현재 흐름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사실상 8월 5일날 상장 이후로 아직까지 제대로 된 시세 한번 냈던 적 없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종목이 시세를 낼 거면 지금 시장 2차전지를 주목하고 그리고 업황적으로 실적 설비 투자가 기대될 때 지금에서야 이제 추가적인 시세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말씀드렸으며 제가 목표가는 3만 원 정도 잡아드렸는데 목표가 도달과 동시에 추가적으로 신고가까지 갱신하면서 이제 좋은 수익으로 마무리했던 종목입니다. 추가적으로 뭐 더 갈 거냐 더 움직일 거냐 이렇게 관점을 잡아드려야겠죠. 관점 같은 건 단순합니다. 오늘 만들어진 아랫꼬리, 즉 저점이죠. 아랫꼬리 28,600원 부근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추가적인 설비 투자로 인한 추가적인 상승 기대가 가능하다라고 종합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 종목 계속 보려면 28,500원 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보면 좋겠다고 하셨는데요. 전문가님 여기서 2차 목표가와 손절가도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가격 전략 세워주실까요? 2차 목표가는 사실상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고가를 경신했고 추가적으로 나타나야 될 신고가는 지금 주투자자들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동사의 비즈니스 모델로 보아서 단순하게 목표가는 35,000원 정도로 잡아주시고 대응을 해주시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 28,500원 정도 손절가 잡으신다면 앞으로 추가적인 수익 기대치 충분히 가능하시다. 이렇게 종합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코인테크 AS 도와드렸는데요. 2차 목표가 35,000원까지 보셔도 좋고요. 손절가는 지금 현재가 28,000원에서 28,500원 선 보면 좋겠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른 종목도 다른 시청자의 사연도 하나 더 AS 도와드릴 텐데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연이었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세근 님이 남겨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약 1년 전 친구의 권유로 주식을 시작하게 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좋다는 종목으로 수익이 좀 났는데 시간이 갈수록 욕심이 생겨 이것저것 담다 보니 종목 수가 너무 많아져 참 힘드네요. 이제는 좋은 종목으로만 딱 사고 싶은데 최근 오르고 있는 휴대폰 부품이나 5G 중에서 추천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었죠.
네, 그래서 이분께는 이대용 전문가가 2월 10일자로 나무기술 종목 구해드렸는데요. 매수가 3,330원에 목표가 4,500원 제시해드렸었죠. 그런데 최고가 3,790원 달성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13.81% 찍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바로 AS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분도 바로 AS 도와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대용 전문가님 우선 박수 한번 쳐드려야겠어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바로 AS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좀 도와주시죠. 작년부터 시작된 국내 5G 인프라 투자가 2020년부터 본격적 확대 구간에 접어들면서 동사의 실적 모멘텀이 발생했다 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삼성에도 NFV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면서 삼성과도 연결되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삼성이 5G의 공격적 인프라 투자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 또한 삼성의 인프라 투자 시장 점유율 증가함에 따라 추가적인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추가적으로 한번 보면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정확히 1월부터 상승세가 나타나서 우상향 추세를 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5G 업황 개선 그리고 5G 전체적으로 섹터의 수급이 유입되면서 상승폭을 확대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목표가로 제가 4,5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남았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실적 모멘텀이 시작되었고 제가 말씀드렸죠. 19년도에 씨를 뿌렸다면 20년도엔 수확할 시기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먹을 꽉 쥐시고 목표가까지 잘 버티시라 이렇게 가격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까지 정말 주먹 꽉 쥐고 이악 물고 버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무기술까지 저희가 AS 도와봐 드렸고요. 이렇게 중간 점검 진행해 봤는데요. AS 종목들 참 많았는데 바로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익 달성하고 있는 AS들 만나보고 나니까요.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있을지 또 어떤 종목들이 구해질지 더 궁금하게 되는데요. 오늘도 구해줘 스탁 시간입니다. 오늘 사연들 만나보기 전에 저도 이렇게 사연 남겨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사연 남기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문자번호 샵9100, 샵 910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건당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발생합니다. 여기다가 가지고 계신 종목이나 또 어떤 사연이 있으셨는지 또 앞으로 어떤 종목 매수하고 싶으신지 꼼꼼하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인터넷이 편하신 분들은 저희 게시판 이용하는 방법도 있죠. 게시판 이용하는 방법 알기 쉽게 화면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여기서 링크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가 있고요. 여기서 시청자 사연 신청 게시판 클릭하시면 언제 어디서든 편안하게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업종을 좋아하시는지 어떤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으신지 꼼꼼하게 길게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꼼꼼하게 대응 전략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올려주신 사연 만나봐야겠죠. 어떤 사연인지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손혜영님이 남겨주신 사연이네요. 안녕하세요. 요즘 구해줘 스탁을 즐겨보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최근 열심히 종목을 찾아보고는 있는데 마음만 급하다 보니 무엇을 사야 할지 잘 모르겠고요. 꼭 내가 안 산 종목만 오르는 게 너무 속상합니다. 뉴스에서 폴더블 폰이 새로 나온다는 최근 기사를 본 것 같은데요. 관련한 좋은 종목이 있을까요? 아니면 자동차 관련주도 좋아합니다. 전략 세워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아, 그렇죠. 꼭 내가 안 산 종목만 이렇게 쭉 올라요. 내가 산 건 뚝 떨어지고, 그렇죠? 일단은 두간래길에서 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폴더블 관련주와 또 자동차 관련주로 봐드리면 될 것 같은데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대웅 전문가님, 오늘 어떻게 좀 구해드리면 좋을까요? 일단 자기 안 산 종목은 떨어지죠. 그래서 저희가 구해줘 스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제가 두 섹터 중에 말씀할 두 섹터, 폴더블 섹터나 자동차 섹터 중에 제가 준비한 섹터는 자동차 부품 섹터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구형테크라는 종목입니다. 구형테크 어쩌면 생소하게 들으실 수 있는데 생소하다는 것은 시장의 관심을 못 받은 거고 시장의 관심을 못 받았다는 소리는 아직까지 주가 변동성이 그리 크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동사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과 앞으로의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 충분히 수익 기대치가 높은 그런 종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수소차 섹터에 좀 속해 있는데요. 수소 이슈를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최근 정부에서 수소차 규제 혁신 확대 소식을 발표하면서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소차 섹터는 자율주행 섹터, 전기차 섹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미래가 더 기대되는 섹터 중에 하나이죠. 그러면 이제 이 친구에 대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어떤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느냐 또 봐야겠죠. 구형테크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약 1000여 종 제품을 생산하며 현대, 기아차의 주요 부품을 납품하는 1차 협력사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중국 및 미국 현지 법인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이 기업 법인을 중요시 봐야 됩니다. 이 기업 법인은 현대차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 자동차 부품 협력 업체들에게 제품을 납품하면서 실제로 제품 그다음에 제품 생산과 영업 능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최근에 2월 12일 날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2월 12일 날 이런 이슈가 나왔죠. 현대차 미 정부와 손잡고 앞으로 미국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이러한 이슈는 현대차와 미 정부가 손잡고 그동안 캘리포니아 주에만 시중되어 있던 수소차, 인프라 보급을 미국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그런 좋은 기사가 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잘 살펴볼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미국에 위치한 이 현지 법인은 현대차와 그리고 현대차 협력사 그리고 미국에 있는 현대차 협력사 부품의 기업들에게 제품을 납품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번 MOU를 통해 미 전역으로 수소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동사의 추가적인 실적 수혜가 가능하다. 이렇게 종합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적으로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박스권 분화에서 오랫동안 맴들었죠. 변동성 있는 모습을 이따금씩 보이는 친구였는데요. 최근에 수소차 이슈와 함께 강한 변동성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급과 동반해서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2,000원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윗꼬리 흐름을 만드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죠? 어느새 기존의 저항으로 작용했던 2,000원 구간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구간, 즉 최근에 유입됐던 해당 구간에서 유입된 수급은 현재 구간에서 단순히 2,000원, 2,050원 구간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투자해서 추가적인 상방을 기대하면서 물량을 쥐고 있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가격 전략을 제가 또 세워드려야겠죠. 가격 전략은 목표가는 2,250원으로 잡아드릴 것이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1,750원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기대 수익률을 누리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동차 관련주 좋다고 얘기하신 손혜영 시청자님께 자동차 부품 회사인 구형테크 구해준 종목으로 집어주셨고요. 내일 시초가 공략했을 때 목표가 2,250원, 손절가는 1,75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김길성 전문가의 솔루션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으로 구해드리면 좋을까요? 네, 우선 이 폴더블 쪽하고 자동차 두 가지를 다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시고 싶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필이면 또 내가 산 종목만 빠진다. 사실 근데 그거는 항상 이 투자자들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 떡이 더 크다라는 마인드로 좀 주식 투자를 하신다면 남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 떡 가지고 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오늘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종목은요. 바로 이제 두 가지 부분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종목에다가 게다가 이 반도체 쪽에 대한 이 업황 개선 흐름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기업입니다. 자, 바로 사막 컨덴서라는 기업이고요. 자, 이 MLCC라고 해서 이 멀티레이어 컨덴서 캐패시티라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적층 세라믹 컨덴서의 대표적인 국내를 대표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MLCC
자체는 워낙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전자기기 제품에 안 들어가는 게 없는 이런 부품인데요. 자, 그래서 이 스마트폰 쪽 시장 자체에 대한 성장 가능성도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전장용, 이 전기차에 들어갈 수 있는 이 IT 제품들의 어떻게 보면 집합체라고 보시는 게 이제 앞으로 새로운 이 전기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익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도요,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MLCC의 수익성이 더 좋을 뿐만 아니라 이 고마진일 뿐만 아니라, 자, 게다가 이 부품이 들어가는 수가 일반적인 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수 대비해서 비교 자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 하나의 자동차에 들어갈 수 있는 이 MLCC 부품 자체가 이 15,000개, 무려 15,000개의 부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전기차 시장 상당히 핫합니다. 최근에 이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2차 전지가 먼저 이 핵심 부품으로서 부각을 받았다라고 봤었을 때는, 자, 이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밸류에이션이 싸다 비싸다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올 한 해 유동성 장세에서는 시장의 흐름들, 이 버블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를 오히려 역이용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MLCC 관련주로서 대표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 삼성전기 주가도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업황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게다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5G용 또 5G용 기지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MLCC도 잡혀줄 수 매출로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5G 같은 경우에는 올해 다시 한번 이 글로벌 국가들이 이제 결국에는 뭐 미국이던 뭐 중국이던, 자, 국내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국내 위주의 5G 시장의 성장이었다라고 봤었을 때는요, 자, 이제는 이 미국의 주도로서 이 5G 시장 자체가 앞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고 실제로 관련주들이 지금 현재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사막 컨덴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모멘텀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제 가격적인 전략입니다. 자, 남의 떡이 아니라 내 떡이 될 수 있게 가격적인 전략 잘 대응을 해 드릴 테니까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뭐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최초의 매수를 만약에 하신다라고 봤었을 때는 조금은 소량 비중으로 먼저 담아 보시기를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선은 목표가로는요, 이전에 이제 고점을 형성을 했었던 한 7만, 6만 지금 현재가 부근인데요. 6만 8천원만 돌파가 나와준다라고 봤었을 때는 이전에 한 지지를 받아서 이탈했었던 가격대인 한 7만 8천원 정도까지 지켜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손절가로는요, 우선은 이 중요한 포인트가 일반적으로 기술적 지지선을 조금은 잘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21선이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중요한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자, 우선 21선 이탈 시 매도하는 전략이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가격대보다 조금만 낮은 가격대인 이 5만 8천원 손절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기적인 이슈 정도로 봤었을 때는요, 자, 우선 이 5일선 이탈하지 않으면서, 자, 장대 거래량 수반된 장대 거래량이 발생을 했고 양봉도 발생을 했기 때문에, 자, 길게 보시면 이제야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기업이다. 자, 이전에는 MLCC에 대한 재고가 많다라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부진했다라고 봤었을 때는 이제는 다시 한번 이 MLCC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점, 자, 그리고 다양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봤었을 땐 충분히 저는 턴어라운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김길성 전문가가 구해준 종목은 사막 콘덴서였는데요. MLCC 수요 확대도 있지만 또 상승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대해봐도 좋을 종목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내일 시초가 공략했을 때 목표가는 7만 8천원, 손절가는 5만 8천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전문가가 구해준 두 종목이 시청자분께 꼭 도움이 됐길 바라겠고요. 꼭 좋은 수익 거두시길 응원할게요. 화이팅!
네, 이번에 내일장 수익을 위해서 어떤 종목이 오를지 체크해보는 이상한 스탁 시간입니다. 저희 방송의 마지막 핵심 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그냥 종목 드리면 너무 재미없겠죠. 힌트 보시면서 어떤 종목일지 함께 추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2가지 종목 준비되어 있고요. 물론 종목명은 코너가 끝난 뒤에 안내를 드릴 겁니다. 하지만 방송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자세한 투자 전략과 가격 전략은 전문가 무료 방송에서 이어질 예정인데요. 먼저 전문가 무료 방송 들어가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기 쉽게 화면으로 설명드릴게요.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링크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가 있고요. 여기서 전문가 방송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저희 방송이 끝나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바로 이어서 밤 12시부터 방송 시작하니까 바로 넘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상한 스탁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은 김길성 전문가의 이상한 스탁이 공개되는 날입니다. 바로 만나볼까 하는데요. 전문가님, 첫 번째 종목, 첫 번째 힌트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우선 미국의 이제 T-모바일이고요. 이 스프린트 합병 수혜주입니다. 네, 첫 번째 힌트. 미국 T-모바일 플러스 스프린트 합병 수혜주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좀 풀어주시죠. 자, 우선 이 미국의 대표적인 이 3위, 4위 통신 업체가 바로 이 T-모바일 그리고 스프린트라고 합니다. 자, 최근에 이제 5G 관련해서 주목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두 기업 간의 이 합병이 승인이 되었다라는 점인데요. 자, 그 승인 조건이 바로 이 5G 인프라 미국민이 99%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을 해라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기업입니다. 네, 우선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 기본적인 상승 모멘텀은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힌트까지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자,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삼성전자의 5G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선 김길성 전문가님은 속이 참 시원한 게 앞에 그 월화수목 방송하시는 전문가들은 굉장히 모호하게 힌트를 주시거든요. 근데 힌트가 딱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일지 좀 저도 추측이 되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더 장점이 부각되지 않을까요? 자, 우선 삼성전자가 부각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이제 앞으로 이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이 통신 업계는 이제 재편이 될 예정입니다. 자, 기존의 버라이즌하고 AT&T가 먼저 양강 체제로서 주도를 했다라고 봤었을 때는 자, 앞으로 이번에 합병 승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와 똑같습니다. LG, U+, KT, SK텔레콤 결국에는 그 3사가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마켓시어 자체를 3분의 1씩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통신 네트워크 장비를 공급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기업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삼성전자에 납품을 했다라는 거 과연 당연히 낙수 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가 없겠고요. 실제로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 자, 이렇게 3개 업체들이 이 3사들한테 업체로서 공급 업체로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종목도 좀 5G 관련주로 봐도 될 것 같긴 한데요. 최근에 5G 관련주들은 좀 이미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좀 들어가기가 좀 걱정도 되고 우려도 있고 5G 관련주는 좀 지금 들어가도 될까 하는 고민부터 좀 저는 앞서거든요. 일단은 조금 더 살펴봐야 알겠지만 세 번째 힌트까지 좀 공개를 해봐 주실까요? 자, 지금 앵커분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그래서 네. 저도 당연히 그런 부분은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타 경쟁 업체에 대비해서 수급적으로 최근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주고 있고요. 게다가 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퍼든 PBR이든 상대적으로 싸다라는 인식이 여전히 시장 투자 참가자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힌트는 여전히 싸다라는 게 되겠네요. 네. 일단은 여전히 싸다고 하면 조금 한번 고민은 해볼 텐데요. 우선 5글자, 저는 아직은 어떤 종목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꼼꼼히 추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두 번째 종목 첫 번째 힌트 공개해 주세요. 자, 2020년도 자, 우리도 MLCC 관련주답니다. MLCC 관련주다. 앞서 얘기했던 구해준 종목과 좀 비슷한 맥락에서 봐도 될 관련주인 것 같아요. 우선은 앞서 좀 많은 장점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은 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좀 힌트로 풀어주시죠.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안테나 및 EMC 부품 또는 이 휴대폰용 부품 사업을 하고 있던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제 MLCC 신규 사업 진출에 따른 부분들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로 바로 올해입니다.
올해부터 이 실적에 대한 매출이 반영이 될 시점이기 때문에 자, 뭐 삼성전기, 뭐 삼화컨덴서, 뭐 블라블라 이렇게 많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새롭게 다시 이제 신규 사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이 MLCC에 대한 매출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MLCC 시장 자체의 성장 가능성에 우리도 한번 올라타 보겠다라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첫 번째 힌트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불금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문가님 정말 열을 다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장점이 많고 또 좋은 종목일 것 같다는 기대가 되는데요. 두 번째 힌트도 기대가 됩니다. 어떤 힌트일까요? 자, 우선 EPS 성장률입니다. 올 한 해 EPS 성장률 예상치가 자, 무려 204%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적적인 부분들이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겠죠. 일단은 204%까지 전망이 된다고 하면 정말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조금 더 한번 기대를 해보고 계속해서 추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힌트까지 좀 공개를 해주시죠. 네, 우선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자, 주봉 차트를 보시면 이제야 시작을 하는 기업이다. 오, 이제 시작하는 기업이다. 저는 이런 종목이 좀 좋더라고요. 이미 막 올랐고 이런 종목들은 좀 불안한데 이제 좀 바닥권에 있어서 오를 가능성이 좀 많은 종목, 그런 종목일 것 같은데요. 맞을까요? 네, 우선 바닥은 내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뭐 바닥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내가 사는 곳이 1층이면 그게 바닥인 거고요. 내가 사는 곳이 5층이면 그게 바닥인 겁니다. 항상 바닥주 위주의 매매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게 진정한 기업 가치 대비해서 바닥인지를 판단하실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종목도 모두 힌트를 풀어드렸는데요. 두 번째 종목은 세 글자니까요. 계속 한번 추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계속해서 어떤 힌트에 맞게 어떤 종목일지 계속 맞추느라 좀 스튜디오 분위기가 후끈후끈한데요. 어떤 종목일지 이따가 공개해 드릴 거고요. 종목 공개하기에 앞서서 전문가님 오늘 무료 방송에서 자세한 가격 전략과 또 투자 전략 이외에 더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얘기 해주시는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우선 제가 오늘 내내 말씀을 드렸던 이 MLCC를 왜 우리가 2020년 상반기에 주목을 해야 되느냐라고 무료 방송을 통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청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격 전략과 또 투자 전략, MLCC 관련한 내용들 소개해드리는 전문가 무료 방송 바로 이어서 밤 12시부터 진행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방송 들어오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알기 쉽게 화면으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여기서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머니투데이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깜빡깜빡하고 있는 버튼 보이시죠? 전문가 방송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 무료 방송으로 이어오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12시부터 무료 방송 시작하고요. 또 들어와 보시면 시황과 이슈, 또 자세한 다른 업종 얘기들도 다른 영상들이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구경하시고 또 영상도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알쏭달쏭 이상한 스타 종목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이렇게 알쏭달쏭 이상한 스탁은 서진 시스템과 아모텍 두 종목이었습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과 또 투자 전략을 알아보셔야겠죠. 전문가 무료 방송에서 이어서 얘기해 드릴 텐데요. 전문가 무료 방송에서 이 얘기 말고도 또 다른 얘기들 많이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사실 MLCC 관련주 얘기할 거다 이렇게만 얘기하시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오늘 어떤 내용 풀어서 얘기해 주실지 좀 얘기해 주실까요? 네, 우선 무료 방송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
말씀드렸던 이 MLCC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워낙 아까 제가 MLCC 관련해서 열을 다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자, 우선 최근에 이제 뭐 이런 대장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삼성 전기도 그렇고요, 사막 컨덴서, 자, 이런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자, 앞으로 저희가 예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자, 5G 시장 이제야 성장 폭발력을 앞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시장이고요. 자, 스마트폰 시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야 역성장에서 다시 한번 성장 국면으로 진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삼성 전기가 어떤 식으로 주가 흐름이 나와 주었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자, 앞으로 어떤 식의 흐름이 예상이 될지 한번 설명을 차근차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은요, 이 삼성 전기 같은 경우에는요, 뭐 최근에 이런 다른 이 MLCC 관련주들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주가가 저점을 높여가면서 그리고 고점을 높여가면서 추세 자체는 상승 추세로서 진행이 되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뭐 SK 하이닉스나 아니면 삼성 전자와 같은 일부 대형주들이 수급이 몰렸다라고 봤었을 때, 자, 저는 아직까지는 이 삼성 전기 또한 이 MLCC 관련해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식은요, 이 버텀업이 있을 수가 있고 탑다운 방식의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동사 같은 경우에는 탑다운 투자에 적합한 종목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김길성 전문가의 유익한 무료 방송 이어지니까요. 바로 이어서 밤 12시 무료 방송으로 넘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구해줘 스탁은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인데요. 들어가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여기서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가 있고요. 여기서 전문가 방송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바로 방송 시작하니까요. 바로 10분 뒤에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잘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주에는 더 큰 전략 세워나가시기를, 수익 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대용, 김길성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저희 구해줘 스탁은 다음 주에도 밤 11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